안녕하세요. 미소의 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할 때 쓰는 그 수술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코성형 할 때 이제 상담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지키는 원칙들이 있는데, 우선은 제일 큰 거는 이제 본인 얼굴에 코성형을 하는데 보형물 같은 것이 필요한가, 즉 이물질이죠. 자가 조직이 아닌 그 이물질이 꼭 필요한가, 필요해서 쓰게 되면은 얼마만큼 예뻐질 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판단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보형물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코성형을 하니까 콧대를 높이고 보형물을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필요 없는 경우에 쓰게 되면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부자연스럽고 본인이 생각한 그 이미지랑은 다른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환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실리콘이에요. 물론 이제 의료용으로 나온 실리콘 성분이고요. 이 보형물은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초보였겠죠. 이제 공중보건의를 갔다 오고 공중보건의 지역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술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쯤에 제 초창기에, 아주 초창기에 제가 코성형을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동생, 여동생이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수술하니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됐었고 되게 떨면서 수술을 했고 시간도 아마 꽤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게 잘 맞춰졌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개업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 동생이니까 이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수술한 지가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없게 다행히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몸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람 몸은 변하니까 나이가 먹으면 사실 피부도 좀 얇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노화도 오고 하기 때문에 모양도 좀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코 자체가 변한다라기보다는 피부 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화가 있겠죠. 15년째쯤에 동생이 보형물이 좀 티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평소에 사적으로 동생이랑 만나고 얘기하고는 할 때 사실은 조금 이제 비춰진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이건 보형물이 비춰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각설하고, 이제 제가 15년째쯤에 아마 재수술을 한번 해줬어요. 이제 조금 모양을 더 좋게 해주고, 아무래도 제가 초보일 때 수술하는 거랑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지금이 아무래도 훨씬 나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동생 코에 들어가 있던 보형물인데 제가 빼서 아직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15년째쯤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제거한 보형물이고요. 동생은 재수술할 때 이제 보형물은 다 빼고 그냥 연골만 가지고 모양을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리콘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보형물인데 그럴 만큼 이게 사실 굉장히 신뢰성이 좀 높은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물질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핸디캡이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보형물 중에서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인체에서 변성이 되거나 문제가 없고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거하기도 쉽고, 그래서 아직도 선호하는 재질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한 17, 18년 전쯤에 개업을 처음에 했는데 코성형을 하면서 이제 재료들을 다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실리콘을 제일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소독이 돼 있어서 좀 뜯어보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이제 고어텍스 재질입니다. 만져보면 약간 촉감이 다르죠. 자, 고어텍스는 뭐 폴리에틸렌의 그 부산물 그 일종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게 초창기에 나왔을 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었죠. 그 2000 몇 년도 그때 초반쯤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간에 그랬어요. 제조사나 아니면 판매하는 측에서 고어텍스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다 라고 광고를 했고, 예를 들면은 또 광고하는 병원들 중에서는 고어텍스만 쓴다, 고어텍스는 굉장히 좋다 라고 한 몇 년 정도 광고를 했고, 또 환자들도 굉장히 선호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개업을 하면서 한 20년 동안 이제 지켜보면, 그때 20년 전에 하던 수술을 아직도 하고 있는 수술이 있는 반면에 몇 년 유행하고 없어진 수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은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하니까
우선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고어텍스를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썼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고어텍스랑 실리콘을 둘 다 썼었는데 선택 기준은 이제 피부 두께라든지 그런 거였어요. 이제 고어텍스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말한 대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미세한 그 구멍들이 많이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조직이 잘 들어가서 이제 고정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장점이어서 단점이 될 수 있죠. 제가 그 초반에 얘기했던 것 중에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뭐 보형물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단점이 그게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외로 이것도 굉장히 실리콘 이상으로 티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조건에 맞지 않고 그 환자 특성에 그 고려하지 않았을 때 사용된 보형물은 어쨌거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고어텍스 단점에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약간 무른 재질이기 때문에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처음보다 한 2mm 이상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굴곡이 있는 자리에 넣으면 이제 다시 밑에 굴곡이 따라서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약간 우퉁부퉁해진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 사실 이게 제가 안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이게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감염이 되게 적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학회 성형외과에서 학회하거나 제가 또 한참 학회 많이 다닐 시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감염률이 이게 더 낮을 이유가 없는 거고, 논문에 따르면 이 감염률이 높다라는 논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든 보형물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이 많은 거를 골라서 써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무조건적이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한 몇 년 동안 한 4, 5년 정도는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서서히 이제 포션이 줄어들고 지금은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만 이 몇십 년 된 실리콘 보형물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의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직과 유착이 안 된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고어텍스가 제거가 안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고어텍스 제거됩니다. 근데 이제 조직과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떼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아니면 자가 조직도 약간 유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제가 하는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